네, 지방선거가 이제 43일 앞으로 다가와서요. 이번 주부터는 매주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분 모셨습니다. 이분부터 소개해야 되겠네요. 예, 한겨레 신문의 박용현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대기자님을 저희 취재 편의점에 모시게 된 영광입니다. 아, 별 말씀. 네, 그리고 오피니언즈의 윤희용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자주 봐요. 네.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함께 방송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 프로그램에서 네. 처음 대기자님 처음 뵙죠. 네. 예, 많이, 반갑죠. 뭐, 지면에서는 이제 많이 지면에서 뵀는데, 많이 네. 칼럼 많이 읽으셨죠. 네, 예. 이 사이에 예, 어떻게 이제 많이 주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대기자님도 윤희용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죠. 예. 그 목소리만 듣다가 직접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뭐 그, 뭐 이름을 뵌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예, 여러 여론조사 지면에서도 전문가. 많이 뵙고 그렇습니다. 해서 예. 네. 익숙합니다. 예. 서로 목소리와 칼럼 지면에서만 뵙다가 저희 취재 편의점이 저희가 다리가 됐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두 분을 연결해드리는 다리가 됐다. 네, 그걸 기념해서 저희가 광고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말고 딴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싹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요.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거든요. 요것도 꼭 챙겨서 주변에 많이 전파하셔서 모바일 상품권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피니언즈 인터넷 바꿀 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부터 네. 고향의 어르신들은 네. 이 혜택으로부터 배제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부들이나 좀 어리신 분들은 이제 바꾸면 그렇죠.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하잖아요. 예.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하고 쭉 10년이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국가 정책에 좀 제한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정책. 스타일에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네. 이거를 예. 네, 우리 어르신들, 고향의 어르신들 예. 이 부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3년마다 바꾸고 예. 혜택이 있게 예. 하는 부분들이 소외돼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확산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이 비교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보 이게 막 알려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보안 사고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믿을 수 있고 해서 예. 저도 지금 기한 됐거든요. 예. 야, 비교원으로. 오피니언즈 바꾼다. 네,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 비교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X에 올리시게 한번 네.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글루타셀 스프레이 광고입니다. 가려움 완화제예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피부가 민감해지고 건조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이나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도 왠지 내가 습관처럼 긁고 있다. 그러실 때는 바로 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요. 긁어대며 보채는 아이들이나
또한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되게 좋은 상품이거든요. 피부 건조하신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검찰의 조작 기소. 정치 사건과 관련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파문입니다. 우리 대 기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보고 그리고 또 이어진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마구마구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그동안 검찰에 대한 견제가 네.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잖아요. 검찰에 대한 견제 기관이란 것도 별도로 없고, 근데 국회에서 이번에 그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경찰 수사가 잘못되면 검찰에서 뭐 바로잡기도 하고 하는데 검찰은 한번 뭐 조작 수사를 한다 했을 때 그걸 누가 뭐 견제할 방법이 없이 그냥 기소까지 가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록 사후적이나마 국회에서 제대로 그걸 들춰내고 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 언론도 사실 그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네. 일부 매체나 뭐 또 언론인들이 그런 노력들을 해왔지만 그것이 또 그만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어떤 조사나 취재의 한계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이 국회에서 이런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검찰의 그런 치부 조작 수사의 그런 정황들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기관 보고 때 국정원장이 그 소위 얘기하는 리호남의 행방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쫙 종합을 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은 안 보셨어요? 네, 그 부분은 저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국정조사 전반적으로. 전반에 뭐 뉴스도 많이 나왔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예전부터 뭐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한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그것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제 지연되면 안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제 이전 정권 때부터 또 네. 그 전부터 이제 있어 오긴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이전에 뭔가 이루어졌으면 이번처럼 뭔가 이제 이런 실상들이 낱낱이 드러나거나 네.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판단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검찰에 대해서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기득권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네. 어떤 미디어 등과 결합되고 어떤 권력과 결탁되어서 방어하려고 하는 힘이 여전히 이제 강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이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이전 됐다고 하면은 이게 성과를 못 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시 어떤 여야 간의 뭐 진보 보수 간의 이념 간의 대결의 소재로서 소비되다가 또 흐지부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이제 윤석열 탄핵 등 이루어진 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뭔가 이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어떤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검사들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국정조사 이제 귀가한 후에 밤에 이제 집에서 보다가 그 갑자기 이제 그 누구죠? 그 검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박상용 말고 우리 그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소리를 빽 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강백신. 강백신 검사가 소리를 빽 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확 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뭐 국민들께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네. 화도 나실 텐데 맞습니다. 그러려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이런 태도는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검사들의 태도도 달라지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전에도 보면 뭐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뭐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를테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같은 경우, 맞습니다. 예, 이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오히려 그 김학의 차관을 출국 금지시켰던 검사들, 법무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히려 불법 그러니까요. 출금이라고 예. 프레임을 바꿔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죄 다 무죄가 받았습니다. 났지만 그 정도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걸 남을 또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하는 그런 것들이 검찰의 어떤 내재된 DNA 같은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검찰청에 소수의 정치 검찰들 몇 명만 그러는 거지 전체 다수 검사들은 그렇지 않아. 예. 다수 검사들은 성실히 열심히 수사하는 뭐 그냥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야. 그 소수 몇 명이 그렇게 검찰 망신시키는 거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만 도려내면 나머지는 괜찮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맞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 모든 검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테고 정말 뭐 충실하게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검사들은 있겠지만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일부 정치 검사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검찰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러면 안 되지. 앞으로는 그럼 저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 말은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런 행태들을 내심으로 다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조직 문화라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검사는 이렇게 해도 돼라는 예. 게 모두가 은연중에 배어 있다. 배어 있다. 예. 조직 문화로서 예. 정착돼 있다. 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와서 최소한 저는 사과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면 뭐 대장동 민간인들에 대해서 다 무죄라는 말입니까?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잖아요.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그동안 이게 소수의 문제인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오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나저나 대표님 이 국정조사 앞두고 이른바 이제 공취모 공소 취소를 뭐 염두에 둔 뭐 이런 식의 이제 언론의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국정조사가 지방선거에 별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론조사 지형에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전혀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역풍이라고 하는 것이 예. 항상 이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역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사안이 있어서 주로 이제 정부 여당 쪽에 여권 쪽에 어떤 이제 이슈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보수층들 반대쪽을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중도층들을 이제 그 야권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제 이 결과를 가져오면 이제 그게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역풍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한 예. 보시면 1년 사이 역풍이 없는 시대.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예. 역풍이란 게 그래서 바람이 오다가 어떤 벽에 부딪혀 가지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반대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야당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부딪히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 그걸 신뢰받는 어떠한 세력이든 그룹이 있어서 네. 그것을 받아서 이제 다시 되받아칠 수 있는 벽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그 벽인데 벽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무풍지대네. 네, 그래서 바람이 그냥 가는 상황이어서 선풍이다. 예, 역풍이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그러네. 뭐가 문제다 했지만 예. 아무것도 사실 최근 1년 사이에는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것도 뭐 그것이 이제 역풍을 불 것이다.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고 네. 뭐 물론 일부 이제 보수층이나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 의미 있는 어떤 것에 구도나 이런 데 영향을 줄 만큼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면 뭔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부분
세력이라든가 무슨 그 세력의 씨앗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했을 때 이쪽을 가령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의 이제 이 흐름을 보호해줘야 된다. 어떤 소수의 몇 사람들의 방향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것이 또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야당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해요. 역풍이 불어서 뭔가 보호해야 할 것. 네. 예.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역풍이 지금 없는 시대에다. 이 선풍에 그 혁혁한 공을 세우는 분이 있으니 그것은 장도영 대표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 사진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원래 그래서 네. 이따 하겠지만 선거라는 것이 모든 선거는 사실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예요. 그렇죠. 모든 선거는 예. 사실 야당은 권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뭐 평가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야당은 정부 여당을 평가하는 도구, 네. 아니면 찌르는 창, 예. 뭐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야당을 내 지지하지 않지만 야당이라는 카드를 이제 그날 드는 거거든요. 네. 유권자들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쌍방 평가라는 게 많이 있어요. 여당도 평가받고 야당도 평가받고 서로 얘기를 해요. 이제 진영이 갈라지게 되면서. 근데 지금 야당이 오히려 더 강한 평가를 받는 선거예요. 네. 나아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 선거예요. 예. 대구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이 오히려 강한 평가, 어느 지역에서는 심판을 받는 선거가 돼버렸어요. 원래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평가받는 선거가. 그래서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의 선거다. 선거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매우 큰데 이번에는 또 야당 심판론. 네. 이 평가받죠. 예. 잘하고 정부도 있다. 평가. 예, 근데 너무 잘하고 위로 있다.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여기는 아래로 아래로 평가를 평가를 받고. 받고 그러니까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번 주하고 28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게 있다라는 게 이제 서영교 위원장의 어제 저희 인터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정도까지 조작 기소를 하고도 이런 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끝낼 수는 없다라는 여론이 팽배한데 특검이 출범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범죄 혐의들이 그 정황들이 드러난 거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좀 길게 보면 어떤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이제 내란을 통해서 무너졌는데 사실 그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윤석열의 손발이 돼서 움직였던 그 온갖 조작 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들은 지금 아무런 뭐 처벌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긴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검찰공화국에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라는 어떤 오욕의 그러한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매듭을 지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좀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고 해서 매듭 짓고 가는 것이 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옥 갈 3인방을 꼽아주시겠습니까? 감옥 보낼 검찰 3인방. 예. 네. 뭐 구체적 이름을 뭐 거명하기 그렇지만 지금 뭐 청문회장에 나와서 얘기하는 검사들보다 사실은 예. 저는 그 위에 윗선이 더 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이원석 총장도 그렇지만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창수 지검장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김건희 씨 이 수사 무슨 변호인처럼 활동했던 그 검사들은 이 묵과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근데 이 제목과 관련해서 잊지 않고 계속 대한 언론들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 많은 분들이 그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네. 직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법 쿠데타 네. 같은 그 판결을 내렸을 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이제 민주주의를 강탈하는 거잖아요. 네. 똑같다고 봅니다. 이제 오히려 그 씨앗이 됐던 것들이 검찰이죠. 이제 검찰이 조작 수사 또 강압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그 전에 이미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조희대 대법원의 그런 판결에 분노했던 그 똑같은 그런 분노들이 사실은 이제 그 재판에 앞서서 수사와 네. 기소를 했던 검찰에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두 분 나오시니까 저희가 슈퍼챗과 막 회원가입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홍규님께서 29개월간 후원을 해주시기로 대기 너무 자님 감사드립니다. 때문에. 대기자님, 아니 우리 또 우리 그리고 슈퍼챗도 5만 원을 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크림소다님 오랜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이제는 좀 주무실 시간이셔서 네, 내일을 위해서 일단 저희 프로그램 항상 아침 노봉남님께서는 지금부터 근무 시작이시라고요.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덕담 주셨습니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특검하면은 또 특검이야. 또 야당이 또 막 그 반박을 할 기세인데요. 특검을 하게 되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 이제 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마도 이제 여당이 이제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기류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선거에서 이제 캠페인에서 지금 지방선거에 제일 잘 먹히는 건 여당 입장에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에요. 네. 여당 맞습니다. 후보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 예.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고 이번 선거에서는 여기 추가해서 이제 대통령 마케팅, 대통령 국정의 이제 파트너론,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맞습니다. 다 이제 사용하는 거죠. 굉장히 강도 높게 예. 어떻게 보면 앞에 거랑 이제 연관이 네. 강한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제 야당 심판론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어느 수위로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세게 가자, 세게 이제 내란 심판론, 이게 내란 심판의 완성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서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는 그래도 지금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나 대통령 마케팅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제 중도층들까지 포섭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한 것인데 심판론은 좀 수위를 낮춰서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뭐 이른바 절제된 심판론 네. 그런 이제 이런 게 기류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수위를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본질은 뭐냐 하면 그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절제됐든 전면에 내세웠든 네. 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뭐 특검을 하냐 마냐의 논쟁이 있겠지만 사실 요 논의로 수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에 이제 내란 심판의 완성의 의미를 예. 추가하는 것으로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여권의 입장들, 여당의 입장들 또는 진보층의 입장들하고 굉장히 싱크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어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런 경우는 중도층에서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 얘기하고 그것을 보수층들이 일정 부분 영향 받을 수는 있을 텐데 중도층들이 그걸 호응하는 것으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풍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네, 네. 다만 전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뒤로 미룰 가능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안들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사실 선거 전에 하지 않는 것들을 각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이 건의를 사실은 뭐 당에 이제 합니다. 그러면 당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그거를 그 사안은 좀 선거 이후로 결정을 예. 내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법이 통과되더라도 네. 지금 뭐 현재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뭐 특검 구성하고 예. 또 뭐 그 특검보 뭐 또 검사들 예. 모집하고 또 사무실도 만들고 하다 보면 실제 6월 3일 예,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실제 특검이 예.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예. 특검이 활동하는 거는 예, 그 선거 이후다. 이후가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치 스케줄과 별개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는 수사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국민적 그리고, 판단 예. 속에서 진행하는 거지 정치 일정과 상관없다. 그리고 역풍 부분 아까 뭐 예. 윤 대표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그리고 지금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게 너무
충격적인 게 많기 충격적이죠. 때문에 네. 아 검사들 정말 이렇게까지 수사하나라는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 태도도 역시 제일 마찬가지고. 황당했던 게 예. 재창희 형도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예? 명백한 증거 조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예, 일인데 예. 그걸 뭐 별일 아니라는 듯이 예. 그 반응하는 걸 실수라는 보면 거잖아요. 예. 그 이원석 검찰총장 아니 검사들이고 뭐 수사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럼 지금 뭐 민간인들 다 무죄주란 말입니까? 와 저는 진짜 그 국민 앞에서 보고하는 거죠. 그 국회의원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계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뭐가 문제야? 우리가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전체가 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라고 오히려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 이게 그 대기자님 나오셨으니까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을 허용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경찰에 암장하는 수사를 누가 밝혀낼 거냐. 이거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판단이시기도 하고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검사 출신들은 일정 부분은 그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나 우리 그 검찰 출입을 오래 하셨던 우리 대 기자님께서는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공소청 수사검사, 예.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 뭐 자료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네. 뭐 최근에 어떤 매체에서 보안 수사권 부여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세계일보 조사입니다. 부여해야 한다가 45%, 네.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가 35, 예, 모름이 20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뭐 보수층 지지자들이 45%나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도 꽤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제한적 수사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발언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서 그 보안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보거든요. 단적으로 보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이 네. 일기 수사를 해서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 관련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이 이기 수사팀이란 걸 꾸려서 이재명을 타겟으로 하는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안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1차 1기 검찰 수사가 경찰이나 중수청이 하는 수사고 네, 그것이 만약에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을 경우에 검찰로 송치가 되면 이번에 2기 수사팀이 했듯이 검찰이 다시 그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검찰이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작해서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위험성이 한번 다시 확인됐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네. 과연 이런 일이 반복돼도 괜찮은가. 안 되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좀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허용을 하더라도 네, 이를테면 아주 극히 제한적인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를테면 그 뭐 공소시효가 아주 임박해 있다거나 아주 임박 이것도 뭐 몇 달 임박이 아니고 하루 이틀. 뭐 며칠 예. 임박했다든지 아니면 구속 기간 만료가 며칠 임박했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긴박을 요하는 긴박한 상황에. 그런 상황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또 수사 방식도 예, 그냥 모든 수사 뭐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하는 걸 못하게 하고 보안 수사는 그런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 방식으로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강제 수사가 필요할 때는 다시 수사기관에 보내서 음흠. 마저 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의 제한 또는 뭐 어떤 사건 성격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많은 분들의 근거가 민생 사건들 네. 경찰에서 제대로 못한 것들을 검찰에서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민생 사건 관련된 것만 할 수 있게 아예 민생 예, 사건만 할 수 있게. 거기에 민생 사건에 해당하는 어떤 제목들만 오. 할 수 있게 하고 그야말로 좀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검찰이 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건들은 뭐 제외시킨다든지 네. 여러 가지의 어떤 보안 장치가 제한 장치를 제한 둬서 장치를 둬야 된다. 물론 저는 보안 수사권을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해야 것들이 된다. 필요할 것이다. 예. 국정조사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다 똑같은 그러니까 다들 놀랐잖아요. 아 이원석 총장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다라는 게 이제 서영교 위원장의 판단이었는데 내가 오늘 입장을 바꿨어요라고 하시거든요. 네. 이 조사 아까 그래프 있었잖아요. 예. 약간 이제 요 조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검찰제도 개편을 통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라는 이제 전제. 설명을 놓고 이제 물은 부분들 그러면은 아 분리가 됐구나. 뭐 이제 우리 이런 예, 것들 예. 인식을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검찰에 대한 개혁을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답했을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고 일정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보안 수사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이란 말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예, 그 검사에게 계속 수사권을 남겨두는 게 맞냐 이렇게 물었으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근데 예. 보안이란 말, 뭐 합의라는 말, 협의라는 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이제 좀 더 플러스를 주는 효과가 있어요. 야 이게 여론조사에 근데 이제 의도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보안 수사권 얘기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썼다고 하지 이것은 이제 의도로 갖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조사는 전국을 한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9개 지역만 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 지역이 보시면 왜냐하면 그 지역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조사를 하면서 이 문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대구 경북도 빠졌어요. 여기서 그러네요. 호남도 빠졌어요. 예, 지금 제주도 빠져 있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대구 경북도 빠지고 호남도 빠졌으니까 그게 비슷하긴 해서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성향이 완전히 반대다라고 해서 하면은 전체 결과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이제 여론을 전국을 볼 때는 전국을 다 해주는 게 맞거든요. 네. 개인들 판단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왜냐면 16개 광역자치단체예요. 전남과 광주를 합해진다고 보면 근데 9개만 네. 지역만 조사가 된 것이니까 이제 그 전국 여론이라고 단정해서 표현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측면이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그 어느 한쪽 진영의 보수든 진보든 한쪽 진영의 유권자들 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그 세력의 어떤 시그널들을 받아서 의견을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보층에서 이제 이거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네. 대통령이 이 부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수정한 층들도 제가 봤을 땐 제법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맞춰주려고 하는 층들이 이제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왜 결과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약간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아우, 그 꼼꼼한 해석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분석하셨는데 해석입니다. 예. 이 보안이란 표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안 대신에 아니라 원점 수사권. 원점 네, 수사권.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한 규정들을 두지 않으면 네.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할 수 있거든요.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원점, 원점 수사권 수사권이다. 바꿔서 불러야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명칭이 주는 그 인식을 매우 있거든요. 강하죠.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잘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네.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예. 좀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이게 이제 결국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까지 갖는다는 게 보안 수사권을 주게 되면 여전히 되는 유지되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그것이 사실은 조작 수사의 어떤 전제 조건 토대가 되는 겁니다. 길을 터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다른 외국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게 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검사가 기소한다고 바로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해도 예. 한 번 중간에 여과 장치를 둬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수사해가지고 그냥 기소해버리면 그 사람은 재판장에 끌려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합니다. 네. 하지만 직접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경찰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이 네. 있어요. 근데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이 기소가 타당한지를 한 번 더 봅니다. 그거를 재판이 바로 시작되지 않고요. 네. 중간 절차라고 부르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검사가 이렇게 기소했는데 이것이 타당한가, 아하. 증거들이 충분한가, 예. 혹은 뭐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예. 이걸 한번 거르는 장치를 둡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권을 좀 나눠 갖는 거죠. 기소권을 네. 검찰에 전면적으로 주지 않고 나눠 아하. 갖는 거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비슷한데요. 거기도 수사 판사라는 게 있어서 이 수사 판사 검찰이 거기도 독일처럼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는데 수사 판사가 그 수사에 개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뭐 음. 어떤 부당한 행위가 없는지, 네. 만약에 그 당사자가 뭐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 이의 제기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수사 판사가 감시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이 수사 판사가 그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승인합니다. 네. 이러한 그 어떤 장치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해도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배심이 소집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역시 법원에서 판사가 예심이란 걸 통해서 이 기소가 타당한지를 또 한번 봅니다. 이렇게 그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한 네. 그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이것을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대부분의 나라들은 마련돼 있다. 네. 우리는 그것이 없이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까지 바로 해버리는 아주 기이한 형태의 우리는 검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안 수사권 논의에서도 반드시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네.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보안이든 원점이든 용어만 바꾸고 또 주면 그게 개혁입니까?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데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네, 그런 주장이 전혀 아니니까 맥락은 이 보안 수사권 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조작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45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원래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격전지 분석이에요. 사실상 부산이 네. 오차범위 밖에서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상당히 앞서고 있다, 10% 이상 앞서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자릿수. 예, 한 자릿수로 다시 또 좁혀졌습니다. 부산의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KBS 부산이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부산시장 조사를 보면은 뭐 전재수 40%, 박형준 34% 이제 이렇게 나와서 6% 포인트 이제 차이가 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격차가 이제 상당히 줄어든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가 최근에 정해진 부분들 이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이 흐름이 실제로 계속 있는 것인지 부분은 다른 조사들 한번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격차가 워낙 크게 났던 것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 다른 조사들은 저는 이거보다는 더 크라고 보는데 좀 더 이제 좀 특이하게 좁혀진 조사 결과라고 보여지긴 그러니까 해요. 여론조사 중에 뭐 하나만 뭐 이렇게 튀는 조사가 간혹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지. 아니 그래도 이제 어떤 저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세한 전재수 후보가 우세한 흐름들은 이제 있는 상황인데 네. 역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듯이 뭐 부산을 비롯한 이제 영남 지역에서 기본적인 어쨌든 보수 정서를 갖고 계신 그 규모가 사실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어떤 저력이 있고 캠페인에서 이제 어떤 방심을 하지 않고 네. 사실 긴장하면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50대 30이 나왔다.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50%는 그 A 후보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정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네. 30%는 저 B 후보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정했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실제 여론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성향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뚜렷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정보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여론조사라는 것을 하면서 처음 질문을 받는 거예요. 누구 지지하세요? 누구 투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투표를 하면 그렇게 나와요.
아.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 순간에 비슷한 정보들을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른 정보들이 막 주어지게 되면은 또 어떤 분들은 1,000명이니까 사실 1,000명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그분들도 또 거의 처음 질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질문을 취합해서 본인이 그때는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누구를 지지하다가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뭐 여론이 출렁이었다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잘 안 움직이는 것이지 사실은 가지고 있다 그때 상황에서 그 샘플링 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투표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 없이 있다가 정보를 가지고 그때 질문 받으면 또 답변을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변동 가능성은 일정 수준은 항상 있는 거예요. 고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를 그렇게 사람들이 고정화했다 인식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가운데 이 여론조사들을 이제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좋긴 하겠고 네. 다만 이렇게 이제 한 5% 내외로 줄어든 사안이 부산에서의 지금 급격한 기류 변화다라고 지금 단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 부산 여론조사에서 국힘은 플러스 5% 더 나옴. 예, 기록지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예, 맞습니까? 그리고 부산은 반반이다라는 거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끝까지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그 총선 때 부산이 디비졌다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여론조사는 그냥 추세로 봐야지 이게 확실하다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제 캠페인에서는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론조사 나왔으면 그대로 간다 하면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선거 캠페인을 정당들이나 맞아요. 후보들이 네. 그 하는 가운데서 이제 상대 쪽을 자극하는 뭐 발언들 아니면 이제 오만한 모습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한쪽 진영이 유연하게 지금은 어쨌든 우리 지역을 잘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도정 운영,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것,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뽑는 것라는 렌즈로 판단을 하다가 만약에 이거 이제 뭐 보수는 뭐 막 그 우월감을 준다거나 상대쪽 진영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반대 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보수든 진보든 간의 캠페인에서는 상대쪽 진영을 자극하지 않는 캠페인을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판에 벌어지게 되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싹쓸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게 예.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캠페인에서 그러니까 아무 것이 없이 역풍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선거 캠페인에서는 네. 까치밥나무 노름도 있어요. 에? 까치밥 까치밥? 뭐냐면 이제 감을 따는데 까치밥을 까치밥요. 내놓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막 싹쓸이 이런 게 남겨놔야 나오면 되나? 이제 뭐 개헌선 뭐 이런 게 예. 나오면 이제 상대 쪽이 그래서 이대로 가면 뭐 개헌선이 개헌 그쵸. 저지선이 무너집니다. 이제 한 이런 번만 걸로 살려주십시오.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까치밥을 남겨놔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간혹 이제 어떤 선수분들이 하시는 옛날에 예. 보니까 어른들이 그렇군요. 하시더라고요. 역풍이 없게 하려면 역풍이. 뭐 이제 그런 얘기도 근데 있다. 지금 상황 보면은 이제 그 광주하고 그 전남이 통합하기 때문에 16개 6개. 시도고 그 중에서 사실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싹쓸이 까치밥 경북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답답하네. 뭐 이게 이제 총선 같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보면 정권이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임기 중후반 때 실시되는 지방선거도 사실 여권이 선전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리더를 뽑아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요구가 희망이 이제 상당히 투영되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에 어느 신도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 교통편을 개선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야당 후보를 뽑았을 때 이것이 지연될 거라고 이제 해결이 잘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과거에 보면 신도시라 하더라도 보수 정당이 여당일 때 보수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요. 왜냐하면 그 현안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안착이 되면 신도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젊은 층이 40, 50대가 많다면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도시로 변화되기는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프리미엄이 강하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지금 어떤 제대로 된 역할, 어떤 정상적인 경쟁 구도가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조사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투표 의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투표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이잖아요. 이 간극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메우려고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에 투표할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 적극 투표 의향을 물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아마 투표할 거예요 이런 건 다 무시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것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격차는 어떤가라고 보는 것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보수층이나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의향이 높았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선거의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예. 그 보수층에서의 투표 의향이 진보층이나 또는 민주당 지지자보다 낮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을 찍어주러 투표장에 얼마나 나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나 투표율이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높지 않은 가운데 네. 국민의힘이 저러니 나 보수야, 나 나가서 적극 투표할 거야.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요 가설이 어떤 분들은 예.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다 투표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보수층 또는 보수 정당의 지지자분들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만 구성이 됐던 상황이어서 그 가설이 이제 그러면 맞는데 설명이 맞는데 최근에는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예. 그런데 이분들은 투표 참여를 합리적 판단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음.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2007년 대선에 정동영, 이명박 이제 대결할 때 진보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갔어요. 해봐도 진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젊은 층일수록 이제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판단해서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 30대 보수층 같은 경우에 참여를 자체를 상당히 좀 적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또 뭐가 이어지냐면 우리가 투표율이 떨어지면 뭐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 이제 요것도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면 왜냐하면 젊은층 보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특성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눈여겨봐야 관전 할 포인트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이번에는 그 재보선 판이 생각보다 커서 어떤 분들이 국회로 들어오게 될 거냐 그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 대 기자님은 그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정당도 오래 하시고 대체로 보면 지금 그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대표가 평택을 선택을 했고요. 어제는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이제 두 분은 재보선의 전략 공천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성남시에 초대를 안 했는데 오셨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안산이 됐든 또 하남이 됐든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재판이 걸려 있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재판이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분을 준 적은 없다라는 게 이제 김영진 의원의 판단인 겁니다.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 부원장의 이제 전략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당에서는 좀 고민이 있는 것 고민이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지역도 조국 대표가 어쨌든 상징성이 이제 있으니까 평택을 정했잖아요. 네. 거기에 진입하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서베이에서 지지율이 결코 이제 민주당 후보보다 낮지 않을 경우에 네. 단일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 않을 그렇겠죠. 가능성이 이제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단일화를 단일화는 없다는 하려고 거죠. 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 거기 나온다. 그러면 그 어떤 다른 이제 후보들도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할 거거든요. 네. 거기를
하면 승산의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빅맨들이 거론이 이미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택지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여져요. 예. 거기에 지금 보면은 어떤 워딩에 보니까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표현을 네.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적극 어떤 것을 논의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따로 논의하겠다 하고 하면은 뭐 당에서는 이제 또 다른 고민의 사항들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것이 이제 지역구로 바로 정해질지 여부가 지금 이제 아주 분명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적극적으로 또 어필하는 부분들이 김용 전 부원장 입장에서 측에서는 네. 있는 상황 예. 좀 그런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어떤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제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보궐선거 어떤 건 재선거도 있고 이제 보궐선거 네. 대부분 있는데 이거는 당에서 전적으로 전략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이심전심 뭐 또는 이제 명픽 이렇게 해서 이제 된 후보들도 있고 또 물론 당에서 다 이제 공천을 해서 후보가 되긴 했지만 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제 또 당에서 무조건 다 이렇게 후보를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만약에 이제 그런 대통령의 영향성이 더 있을 수도 있는 어떤 후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대중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 지금 14개인가요? 이루어지는 네.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이제 오롯이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 공천을 해서 거기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을 굉장히 또 중요한 네. 어떤 이제 본인이 평가받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빅맨들 얘기를 해서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좀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 평가가 그것의 성적표가 본인에 대한 평가로 상당히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겠죠. 것이기 때문에 예. 광역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만큼이나 제가 봤을 그렇겠죠. 때는 예. 그런 의지가 좀 읽혀져요. 근데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안에도 좀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선뜻 쉽게 잘 뭐 발언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먼저 가서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민주당 후보는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여기를 원래 합당을 하려다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대량난감한 이런 분위기가 보여서 그러니까 취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네. 아마도 제 그냥 느낌에는 후보를 이제 안 낼 수는 없고 다 낸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후보를 이제 내긴 있는 내는데. 사람이든 희망자 중에서 하긴 할 텐데 이미 이제 상당히 이제 비중이라 이제 어떤 상당히 대중성이 있는 유명 인사가 민주당에서 출마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예, 꺼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진보의 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 버리는 거니까 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여론이라고 네. 하는 것은. 아, 그래서 그 막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120% 130% 늘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분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는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단일화 같은 건 안 하지만 네. 협력 연대하지 않지만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그다음에 조국 대표와 이제 민주당 후보 간에는 단일화 논의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예. 왜냐면 이제 만약에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이제 그것을 선뜻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런 흐름까지는 뭐 이렇게 이제 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뭘 알고 말씀드리는 건 예. 전혀 아니에요. 통상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다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더라라고 네.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예. 두 분 괜찮으셨습니까? 한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예. 그 검찰 얘기부터 선거 얘기까지 다 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크게 검찰 문제하고 선거였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그래서 저는 이 검찰과 국민의힘이 아주 행동하는 방식이나 네. 이런 것들 아주 싱크로율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나 신뢰를 얻어야 되는 정당은 더더욱 그렇고 또 검찰도 사실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걸 얻고 그걸 통해서 자기 몫을 내야 되는데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이 기존에 가졌던 기득권만으로 자기는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기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 비슷해 보이고 그 둘의 공통된 또 한 요소가 있죠. 윤석열이라는 네. 예, 윤석열 검찰 출신의 이제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까지 됐었는데 그 윤석열이 보였던 행태가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에 이어지고 있고 검찰도 원래 그랬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참 화도 나고 또 씁쓸하고 한 측면인데 아무튼 이번 국정조사와 또 특검 그리고 또 지방 선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명확한 좀 회초리를 들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분명한 생각을 회초리를 해봤습니다. 좀 예. 들어야 된다라는 예. 말씀 주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예, 됐어요? 다음에 더 예, 다음에 준비해서, 또 네. 다음에 더 준비해서 재미있는 여론조사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